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정 실장님 힘내세요. 이동규 본부장이 1억 4천만 원 줬다고. 대한민국은 사법 시스템을 갖춘 나라고요. 그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직접 해명이나 유감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좀 어떠실까요? 대표님 축구.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나 남욱 이 두 분보다 김만배 씨가 과연 입을 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키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지난 토요일 새벽에 구속이 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이죠. 정 실장 사전 구속 영장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우리는 모른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다. 이 내용도 새롭게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실장 측은 본인이 과연 도주를 하겠냐면서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고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심리가 2시부터 있으니까 아직 제가 끝났다는 속보를 접하지 못했고 그러면 대략 4시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정 실장 집회로에는 어떻게 제1야당 대표의 실장이 도망을 가겠냐. 구속영장 발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했는데 근데 실제로 또 뒤집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일단 법률적으로 보면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왜 구속적부심이 어렵냐면 영장 담당 판사가 발부를 했는데 그 같은 법원의 다른 판사가 심리를 하는데 뭐 며칠 만에 심리를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구속적부심을 인용했을 때는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거나 부적법했다, 뭐 위법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서 예. 법원은 구속적부심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쉽지는 않다. 또한 여러 가지 적용 법조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거나 검찰이 치명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또 다른 것들까지도 같이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검찰의 수사는 1년 이상 진행된 거고 예. 구속적부심은 불과 며칠 만에 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변호인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경찰청장들도 영장이 발부됐다가 며칠 만에 또 적부심에서 풀려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은 일단 해경청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이승훈 변호사님 해석도 가능성이 그리 높진 않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는군요. 풀려날 가능성이. 이재명 대표는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 구속 직후에 SNS에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정 실장 영장 발부에 대한 민주당 비판이 계속 나오니까 한동훈 장관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혐의를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주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찰이 이 시스템에 따라서 투명하게 잘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고 민주당이 하신 건 어떻게 보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유검 유검 무죄, 무검 유죄.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그 구속적부심 심사가 있는데 그 발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좀 비판을 많이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사법 시스템을 갖춘 나라고요. 그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취재진이 다시 물었어요. 무죄, 무검 유죄. 2번이나 재차. 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어쨌든 구속 적부심사는 뭐든 시스템대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게 법무부 장관의 얘기입니다. 네. 저도 유검무죄, 무검유죄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권위주의 시절에 어떤 돈이 있으면 무죄다. 뭐 유전무죄 이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뭐 검찰이 있으면 이게 무슨 뭐 유검무죄, 뭐 칼이 있으면 죄가 없다 뭐 이런 뜻인가요? 예, 도저히 이게 모르겠고요. 검찰 수사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죠. 그게 바로 법치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 그리고 수사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때 비롯돼서 이낙연
당시 후보 측에서 제기했고 예. 이래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오히려 굉장히 수사가 지연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대로 그리고 검찰이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제대로 해야만 더더욱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기 때문에 예. 검찰 수사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절대 눈치 보거나 외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예. 유검무죄, 무검유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소리냐면은 검찰이 저 정권에 예속이 되면은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건데 쉽게 설명하면은 그 대표적인 그 수혜를 본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쌍방울 무려 뭐 6, 7개 더 뭐 크게 보면은 10개 혐의를 받지만 수사 제대로 안 받았죠. 대장동 지금 와서 수사받고 있지만 그때 저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수사 한 번 안 받고 넘겼죠. 바로 그런 걸 그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예. 이 대장동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유동규에게 모든 잘못을 덮고 뭐 천화동인 1호도 유동규 소유다. 이렇게 해서 그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했죠. 그러나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새로 예. 검찰이 수사를 좀 정확하게 해보자 하니까 유동규 위로, 김용, 정진상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대표적인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였고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런 거 안 통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시각도 좀 많이 일단 담기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정진상 실장은 이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고 지금 심사 중이고 이미 구속이 된 김용 부원장 그런데 논란 끝에 민주당 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많이 반영돼서 그렇죠. 예, 이제 본인이 사실상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그 전에 사의를 표명해 왔고 그것이 이제 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의 표명하셨을 때 이재명 대표는 뭐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나요? 그런 부분들을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그걸 두고 수리한 것이죠. 저는 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도부에서 판단해야 될 네. 문제겠지만은 본인이 그냥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나. 당의 이런 정치적인 위기, 사법적인 위기가 밀어닥치지 않도록 80조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자진 사퇴 등을 하는 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선제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정무조정실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당직 논란이 있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이 오늘 전제를 달긴 했어요.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구속돼 있는 김용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사의 표명을 했고 당은 이를 받아들였다. 정진상 실장도 사의 표명을 했지만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은 뭐 원칙에 기해서 이제 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80조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이 당직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는 돼 있지만은 그에 앞서서 이게 당연한 수순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되었건 간에 뭐 본인이 출근을 해서 예를 들어 불구속 재판이라고 한다면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면서도 재판에 대비하면 되지만 지금은 어찌 되었건 간에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직 수행이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서 사의를 표명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정치적 고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보고 아마 정진상 실장 부분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설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당연한 수순이긴 합니다만 시간이 좀 걸렸다고 평가를 받으니까 왜 이걸 좀 주춤주춤하냐라는 비판도 있었을 거고요. 그 망설이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지금 당에 정말 많은 일들, 이건 너무나 사소한 일이고 당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그렇게 뭐 예를 들어 당에서 이 부분에서 뭐 조금 뭐 보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고려를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또 추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이제 김용 부원장이 어쨌든 재판에 넘겨졌고 근데 이제 당원 80조 만약에 이재명 대표까지 재판에 넘겨지고 기소가 된다면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그럼 이재명 대표도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건지 이 부분 앞으로 그것 때문에 김용 부원장 당직을 내려놓는 걸 망설인 거 아닌지 이것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번 대선 경선 때도 이 문제가 항상 문제이지 않았었습니까? 이 부분이 뭐 이게 그때도 이제 뭐 방탄 뭐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렇지만은 좀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우리 80조에 보더라도 사무총장이 임명한 당직자들이거든요. 근데 당대표는 사무총장이 임명한 당직자는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어떻게 적용되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뭐 예고돼 있죠. 지금 뭐 충분히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당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묻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당직을 다 내려놨고 정진상 실장은 본인 구속 여부가 다시 결정이 되면 그때 이후에 정무조정실장 자리를 내려놓겠다라고 했습니다.